뭐 없어. 내가 뭐 두서없이 하는 근데 얘기를 근데 김정일은 왜 감성적일까요? 원래 그 태어나는 성격도 그렇고 그게 왜냐면 이 저 군인을 기반으로 해서 인민을 통치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 성군사상. 성군사상. 그러니까 그 우리도 이렇게 군대 생활 해보지 알지만 이 군이라는 조직은 저 외현성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위험도 부리고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깥으로 보이는 바깥으로 크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통이 크게 해야 되겠구만. 통이 크게 놀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통이 크다 하고 자기 도취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통이 작더라도 통이 큰 상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되게. 그러다 보면 그게 시행을 또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기가 한마디 하면 시행을 해야 돼. 지금도 자기가 한 말을 이게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현명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한 말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많다고. 내가 보기에는 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 구분하기 전에 이분은 성격적으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우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감성적이고 우발적인데 최근 지난 10년 동안 대남 공작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북한의 그 조직 구조를 보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엔간한 그 과오만 없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그 직장 자체를 정부에서 주고 그 사람의 그 집안이라든지 성분이 좋고 이런 사람은 그 큰 결함이 없고 저 과오가 없으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장래를 그러니까 보장해 이제 주네. 장관이나 뭐 저 부장이나 부부장이나 우리말로 하면 차관급이나 뭐 이런 걸 쏙 들여다 보면 수십 년서부터 그 같은 전문가들이란 앉아 있구만. 쭉 앉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관성은 있어요. 다만 일관성은 있는데 뭐가 약점일까?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위에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 바깥을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바깥의 정세가 변화하고 뭐가 변화하고 그거보다는 자기들이 지켜온 것을 더 추구하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랄까 그 변화 관리에 약하구만. 우리 지시선에서 그러니까 북한에는 우리가 통상 말하기를 법이 없다. 법이 없다. 법치국가가 아니고 이 지시국가단 말이에요. 지시국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시스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시만 수명할 줄 알지 자기가 뭐 창의적으로 하고 법을 지켜서 이걸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시가 없다면은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네. 취약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그 지휘관이 죽으면 그 나머지 인원이 상당히 우왕좌왕할 수 있고 공경에 처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다행이야. 근데 그게 지금은 옛날에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알았는데 지금 우리 정권 들어서고 나서 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북한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화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성격들을 자꾸 덮었단 말이에요. 간과하고 일부러 안 보려는 생각.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좋은 보니까 모습만 생각하고. 그 북한에서도 남한이 이제 달라졌거나 하고 새로운 그 오판 상황을 유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를 오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시기가 성숙됐다. 그러한 그 오판을 우리가 옛날에는 남한에서 뭐라고 하면 가장 권위가 있는 게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북한의 그 행실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중국,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된다고 지금은. 오히려 내면적인 면에 그 사람들은 정보가 차단돼 있으니까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외연상으로 남북 관계가 뭐 잘 됐다.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 그 대화를 중시 여기다가 보니까 그 밑에 흐르는 그 저번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사장이 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근데 지난번에 왜 중국의 어드바이스를 안 받고 그냥 핵실험을 강행했을까요? 그 핵실험이라는 것, 글쎄 그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선군을 하다가 보니까 군의 그 강경론자들이 김정일에게 이걸 주장을 하면 사실 김정일은 그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군사력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다고. 모든 실책이라는 게 실시할 수도 있고 안 실시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용감한 사람만이 하나를 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책임을 질 게 뭐 있어.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대포로 미룰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핵실험도 자기네는 노린 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바둑에서 잘못 둔 바둑 그렇게 해서 패착으로 돼 가지고 그게 떨어질 거냐 그거를 패착이 돼 가지고 자기가 질 때까지는 지금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거는 보통 그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기 전에까지는 그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면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 뭐 주변의 사강이라도 육자회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국제사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저 유엔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전쟁을 위협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마지막 전쟁을 불사하는 정책으로 밀어서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그 시책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 대선까지도 지네들이 이제 자기 의도대로 좌익 정권을 세우려는 데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지금 하는데, 광분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지금 그 뭐랄까 이 정권이라고 집권 여당이 그 국민의 지지 기반이 너무나 적어요. 지지 기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0-30% 되면 어느 그 자기가 북한 측 김정일이가 하는 방향에 호응을 하면서 여론을 다시 이렇게 뒤바꿀 수가 있는데 너무나 바닥이니까 이거를 뒤집기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걸 억지로 뒤집으라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허점만 다 노출되고 북한이 그거를 이제 북한이 자기네하고 뭐 남북 소위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무슨 또 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뭘 한다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그 성공률이 적어요. 지금 그 북한이 그렇게 남한 현 하는 게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잘못하면은 더 부작용을 날 수가 있는데 지지도도 더 떨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경각심만 일어나고 그게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조금 막상막하니까 그 당시 여당에서 대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던 게 북풍 사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 북풍 사건 얘들 것이 그게 실패하게 돼 있는 게 북한이 그거를 자기네 페이스대로 나가지 절대 이 현 정권 좌파가 좋아도 그저 그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것뿐이지 자기들이 무슨 남한 정권을 말을 들어서 거기에다 맞추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남한의 좌파를 자기네들이 조종하기 쉬운 대상으로 볼 뿐이지 자기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